안녕하세요. 배우의 출근길에서 준비한 스페셜 게스트들입니다. 네. 그동안 뭐 배우에 대한 질문이나 요즘 또 입시철이다 보니까 뭐 연극영화과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특별히 여러 질문들에 대답을 해주실 분들을 제가 모셔왔어요. 저희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간편하게 가볍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소개를 할게요. 이쪽은 한예종을 졸업하시고 지금 현재 입시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조윤정 배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쪽은 인문계를 졸업을 하셨어요. 저희 다 개연예고 출신들인데 인문계를 졸업하시고 저희들 중에 단편 영화를 제일 많이 하시고 현재 배우로 활동을 하고 계신 이지영 배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중앙대학교, 동국대학교, 뭐 한양대학교, 단국대학교, 뭐 한예종, 뭐 여러 학교들이 많잖아요. 요새 연극영화과들이 또 엄청 많이 생겼고. 요즘 추세는 어떤가요? 요즘에 일단 정말 문의가 많은 만큼 점점 연극영화과 경쟁률이 엄청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한예종 같은 경우도 지금 매년 경쟁률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37명을 뽑는 시험에서 6,300명이 지원을 할 정도로. 와.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그만큼 정말 연극 영화 그 배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다들 그래서 연영과를 나와서 뭔가 이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도움받는 것들? 왜냐면 다들 예고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3년 동안 이미 연기에 관련된 정규 교육을 받은 상태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실기만 하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양 수업도 있고, 예종은 약간 다른 케이스긴 그게 한데. 예종하고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네, 저희 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실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론조차도 네, 연극 영화과에 맞춰진 네, 이론 그러니까 수업이죠. 교양 수업 같은 경우도 뭐 심리학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우에게 필요한 교양 과목들로 배우뿐만이 아니라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어떤 교양 과목들로 이루어진 부분이 아무래도 예술학교다 보니까 저희 학교는 조금 실기의 비중이 굉장히 큰 학교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정말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저는 사실 원래 그랬어요. 근데 예고를 다니다 보니까 대학교는 좀 그냥 인문계열이 같이 있는 학교에 가서 좀 인문계열 과목의 교양 수업도 들어보고, 원래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입시생들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약간 건방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예고를 나왔기 때문에 예술학교를 대학교로 가고 싶지는 원래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제가 꿈꿔왔던 학교에 입학을 했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사실 재밌고 좋았어요. 뭐 예고를 나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거고, 뭐 비슷한 이론 수업을 듣더라도 선생님들마다 또 가르치는 스타일이나 가르치는 이제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셔도, 그래서 새롭고 좋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하면 저희가 공연을 무조건 필수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연하는 거가 저는 사실 예고 다닐 때도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대에 미리 서볼 수 있는 거. 그거는 역시나 중앙대학교 다니면서도 그런 게 제일 좋았었는데, 사실 지영 씨 보면은 연극영화과를 가지 않았는데도 우리들 중에서 제일 단편 영화도 많이 찍고, 뭐 그럼에도 계속 배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연극영화과를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인문대학에 가서 하루빨리 실전에 뛰어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예고를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케이스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연기를 시작한 케이스였으니까 뭐 그러면서 쌓아진 어떤 네트워크도 있고, 근데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냥 정규 교육 과정을 받은 친구들한테는 연영과를 진학하지 않고 연기를 접하고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어떤 한계점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생각하고요. 뭐 사실 그러니까 활동하고 있던 여러 배우들도 대학교를 연극영화과 선택하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는 그래도 비슷한 과로 진학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철학과를 나왔고,
사실 철학과라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모든 학문의 발생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무대 경험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연영과에 진학하는 것보다 훨씬 기회가 적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죠. 네. 학원에서 배우는 건 사실 한계가 좀 뚜렷하고 제가 느끼기에 사실 뭐 연극영화과 대학을 진학을 하던 예고를 진학을 하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 나와서 작품을 만들거나 뭔가 서로 끌어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남아있고 왜냐면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서로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력을 알 수 있는 건 서로밖에 없으니까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극영화과 사실 저희 우리 친구들 중에서 유일하잖아요. 인문계열 쪽으로 그러니까 그쵸? 진학한 게. 그렇죠? 어떠신가요? 뭐 지금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뭐 연극영화과를 나오든 안 나오든 다들 그냥 똑같이 연기하고 있고 다 비슷비슷한 수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고3 때 연영과를 안 간 건 떨어졌기 때문에 가장 큰 건 거고 재수를 하는 입장에서 연극영화과로 재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방향을 틀어서 진학을 할 것이냐에 이제 기로에 남아 있었던 건데 그때는 그게 거의 세상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고민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대학이라는 게 정말 인생의 일부분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딱히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인문계 졸업하고 단편을 찍고 회사도 한 3년 다녔고 그리고 다시 뭐 공연도 했고 지금은 사학 공연을 하고 있고 저는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지영 씨가 정말 힘들었겠지만 상처받았어요. 예, 예, 되게 많이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제 그 뭐지 친구들 그러니까 학원에서 수업을 했었을 때는 항상 친구들한테 대학이 다가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저 고3 때 생각해 보면 대학이 다예요. 대학이 다였고 그때는, 나 중대 떨어지면 나는 이제 그냥 나는 이제 생애 마지막이다. 끝나는 거고. 내 그럼요. 생을 마감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진짜 학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런데 물론 왜 소위 말하는 학교빨이라는 게 좀 있긴 있지만 있죠. 그 브랜드 네임을 무시 못하지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본인이 어느 위치,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든 어느 대학에서든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달려 있지. 학교가 다 해주지 않잖아요. 정말 자기한테 맞는 학교가 있다는 게 분명한 게 뭐 정말 많은 지망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뭐 중대라든지 동대라든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들어왔다가 자퇴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위치에서 본인이 정말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 정말 자기가 재밌게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뭐 중앙대, 동국대, 단국대, 뭐 한양대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그 학교들이 다 특색이 다르잖아요. 네. 그 학교마다 추구하는 색깔도 다르고 그거를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걸 그러면 어떻게 아냐? 1번은 거기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고 다녔던 사람이든 다녀본 사람이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은 뭐 학교마다 수업은 사실 다 비슷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화술 수업이라든지 뭐 1학년 때는 화술 수업이 꼭 들어가 있고 뭐 2학년 때부터 공연을 하기 시작을 해서 뭐 이런 커리큘럼들은 사실 다 비슷한 것 같고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뭐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유종 어떠셨는지 한유정이요? 학교 다니면서는 괜찮으셨어요? 네. 생각했던 느낌이 그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런 말도 훨씬 빡셌고 훨씬 빡셌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생각보다 훨씬 즐겁게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너무 막 학교 생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자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조금 한예종을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1학년 때는 거의 학교에 모든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1학년 때는 이제 한예종 같은 경우는 공연을 이제 3학년 때부터 공연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만큼 1학년, 2학년 때는 어떤 연기에 필요한 기초라든지 그런 공부를 위주로 하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나는 공연을 또 빨리 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친구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한예종은 3학년 때부터 공연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외부 활동 같은 경우. 외부 활동 같은 경우는 원래 외부 활동도 3학년 때부터 원래 저희 때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좀 바뀌어가지고 교수님들과 상의하에는 1학년 때나 2학년 때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좋은 점은 연기과, 뭐 연출과, 극작과, 무대미술과가 아무래도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연기에 공연을 할 때나 그럴 때 정말 연기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좋은, 정말 최고의 환경이었던 최고의 것 같아요. 장점. 진짜. 정말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공연의 아무래도 완성도도 좋을 수밖에 없고, 근데 반면에 또 안 좋은 점은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어요. 무대 경험, 그러니까 무대 작업도 좀 더 많이 경험해보고 좀 더 다양한 역할을 좀 경험해봤으면은 혹시 내 안에 너무 행복한 배부른 소리인가요? 아니 고등학교 때 많이 해보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더 많이 경험해봤으면 그러면 그런 장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뭐 크게 큰 부분을 차지하진 같아요. 않죠. 네.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그 전문화되어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네. 한예종에서 1차적으로 이제 악부 공연으로 올려진 것들이 실질적으로 외부 작품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들이 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게 저는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뭐 많이들 아시는 김종국 찾기 뮤지컬도 그렇고 네. 거기 그 장유정 감독님인가요? 네. 네, 네. 감독님이 한예종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맞아요. 해서 네. 외부로 나온 작품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네. 현재까지도 그렇고 네. 독해 공연을 거쳐서 나오는 작품들도 많고 네네네 맞아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만큼 연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좋았고 그리고 다른 학교도 물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또 한예종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아무래도 이제 교육부 소속 아니다 보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이제 연기를 배우고 싶어서 오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되게 연령대도 다양하고 그 과거의 어떤 직업군이나 그 전공과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도 되게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저희 동기 같은 경우도 가장 나이가 많이 들어온 이제 오빠가 제가 20살 때 27살, 28살 오빠가 들어왔는데 그 오빠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 특전사 중위 출신이셨어요. 근데 군인을 하다가 연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군인을 그만두시고 연기를 하러 오신 그런 분들도 계셨고, 뭐 서울예대에서 학교를 다 졸업하시고 다시 이제 오신 분들도 계셨고, 뭐 법 공부를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뭐 캐나다에서 미술을 공부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결국 연기라는 거는 이제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새로운 발견들이 있고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예종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창작을 하는 수업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뭔가 정답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창작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고 저는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정말 놀고 즐기고 그냥 정답이 없이 그냥 시도하면 되는 것들인데 그런 특징들도 궁금한 있고. 게 예중에서는 어떤 친구들을 좋아하는 것 같나요? 제가 2차에서 떨어졌었어서 갑자기 문득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이런 친구들을 좋아하나 봐요. 그런가 봐. 우리들 굉장히 다르시잖아요. 우리 셋 다 다르잖아. 이런 스타일이 한예종이고. 그런가 보네.
사실 저도 아직 그 예종을 다니고 있는 저희들도 항상 모이면은 도대체 예종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라는 얘기를 항상 저희끼리도 많이 하는데 맞아.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개헌예고 동기 중에 3명이 갔잖아. 전혀. 그러니까 남자 한 명, 여자 2명을 갔는데 남자야 되게 다르다 쳐. 근데 여자 2명끼리도 너무 다르고. 너무 다르지. 우리 개헌예고에서 간 선후배들만 봐도 다 다른데. 너무 다르지. 저도 한예종이 떨어졌는데 그럼 왜 떨어졌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저도 제가 왜 붙었는지 궁금한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입시를 했을 때 시험을 보는 것 같지 않게 시험을 봤던 곳이 예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수님들과 뭔가 질문과 대답을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시고 그러면 나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뭔가 대화를 했던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저요? 그게 포인트. 그러니까 예종 같은 경우는 1차가 합격을 하면은 2차 시험을 보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써서 제출을 하는 게 있는데 2차 질문에는 그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맞아 그랬다. 여전히 맞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네, 여전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소개서가 그냥 뭔가 형식적으로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정말 다 꼼꼼히 보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시거든요. 자기소개서 쓸 때 진짜 싫었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군인이셔서 어렸을 때 좀 전학을 많이 다닌 이야기를 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질문해 주셨어요. 뭐 전학을 다니면서 너는 어땠니? 그 좋았니? 안 좋았니? 그게 너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었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주시고 나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을 안 하셨. 그래서 떨어졌나? 안 하셔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 사실. 오래됐어요. 기억이 안 나. 기억하기에도 예전에 좀 옛날 일이야.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런 부분 그래서 사실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네. 중대는 혹시 어떤 스타일을? 스타일을 사실은 자꾸 이거 우리 때 예쁘대 당연히 그거는 저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니 그 자꾸 왜 우리가 우리 때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부터 우리는 꼰대가 되는 거라고 하던데 맞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입시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학교마다 스타일이 굉장히 뚜렷했잖아요. 뭐 중대는 뭐 발성 잘 되고 그런 분위기, 뭐 성대는 좀 키가 크고 뭐 이런 분위기, 뭐 이런 선호하는 스타일들이 있고 연기 스타일들도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없고 정말 잘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물론 대학교라는 게 우리가 바로 프로의 세계가 아니라 배우는 세계다 보니까 물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을 우선으로 뽑으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근데 요즘 친구들이 너무 다 잘해서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그러니까 무용이면 무용, 연기면 연기 이거를 기본적으로 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는 것 같고 저 때 생각해보면 되게 성실하고 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되게 열심히 다녔거든요. 저희 동기들 보면 저도 그렇고 학교에서 거의 살았으니까 그 눈빛이 뭐죠?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는 눈빛이에요. 저 무대 작업 학교에서 열심히 논 것도 열심히 다닌 거예요. 아니 열심히 놀기도 놀았지만 그 무대 작업하면서 극장에서 밤새운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너무 추웠거든요. 극장이 너무 추웠고 모기가 너무 많았고 그러면 우리 입시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이것은 조금 주의하고 제일 좀 중심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는 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특히 지금 많이 가르치고 계시니까. 네네네. 저는 지금 이제 입시생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되게 많은 입시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배우는 연기만 잘하면 되지. 배우는 연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당연한 거인 것 같아요. 아까 지수 씨도 얘기했지만 실기를 잘하는 사람이 실기를 전공하는 학교에 가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고, 저는 두 가지를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는 진짜 간절함과 노력. 정말 저 정말 이 학교 너무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로 그만큼 행동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학교를 정말 가고 싶고 간절한 친구들은 눈빛이 다르거든요, 진짜. 근데 교수님들이 보시기에는 사실 연기의 실력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쵸, 크게 다 차이가 고만고만하지. 없는데 딱 교수님들이 그 학생을 봤을 때 이 학교가 이 학교에 얼만큼 오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이 배우라는 일에 대해서, 연기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진중한 태도로, 얼마나 간절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가, 왜냐면 사실 대학은 그냥 흥미로 들어오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정말 인생에서 이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얼마나 진지하게 이 연기에 대해서, 배우에 대해서 임하고 있느냐,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마음가짐에 따른 노력, 그게 진짜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성적이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짜 한예종 들어가실 때 성적 어떠셨었죠? 이거 사실 잘 저희 뱉지 입으로 마시고. 하기 좀 그렇고, 저희 개원 예고는 굉장히 성적으로 뽑는 예고로 유명하신 거 아시죠? 근데 그랬었죠. 저 공부 열심히 잘했는데요, 저? 저도 잘했어요. 공부 잘했는데? 네, 저도 공부 잘했어요. 저도 수능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네. 네, 근데 그 진짜 이 내신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게, 한예종 같은 경우 올해 1차에 퍼센테이지가 40%가 성적이었어요. 내신 성적. 그래가지고 이 합격자 아이들을 보면은 내신 등급이 5등급 이하인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중요하죠, 성적. 네네네. 그리고 제가 입시를 하면 할수록 진짜로 아무리 정말 실기가 완벽해도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가 되고 싶어요라고 해서 실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연기도 잘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절대로 실기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는 힘도 진짜 중요하고 똑똑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늦지 않았어요. 공부는 배우면 끝이 없잖아요. 뭐 공부에는 끝이 없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사회 문제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자기의 지식과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많이 쌓는 게 저는 진짜 가장 요즘 연극영화과 입시의 가장 큰 장점이고 특기라고 생각해요. 네. 지영 씨는? 저는 연역과를 안 간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자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연기를 하다 보면 A라는 선생님은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고, B라는 선생님은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혼란을 겪기 쉬운 시기거든요. 근데 너무 흔들리지 말고, 사실 어차피 연기라는 분야 자체가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내 믿음을 좀 더 가지고 내가 보기에 부족한 점들을 고쳐나가고, 그 고쳐나가는 데 있어서 조언을 받아들이긴 하되 거기에 휩쓸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학원에서 가르쳐 보기도 했고, 학교에서는 입시 진행을 하면서 입시생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혼자 준비해서 입시를 치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입시생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받든 개인 레슨을 받든 어쨌든 선생님과 함께 준비하는 작업인데, 선생님과 함께 준비하는 작업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도와주는 사람이고 모든 건 본인이 다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는 한계가 있고, 뭐 작품을 짜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본인이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아까 윤정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실력은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나를 더 보여줄 수 있는가는 지영 씨가 말한 대로 본인 중심이 서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거를 간절하게 하고 싶고 그 생각이 딱 똑바로 서 있는 친구들은 똑같은 작품을 해도, 똑같은 뭐 햇릿을 하더라도 다르거든요. 그게 그냥 선생님이 마냥 짜준 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을 갖고 본인의 느낌대로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도움에만 너무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조금 잘 갖고 나가서 입시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입시생들 말고 학부모님들이 조금 유의하셔야 될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도 학부모님들 역시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입시생 아이들이 가장 흔들리지 않고 가장 단단하게 갈 수 있는 버팀목은 부모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이 불안해하시거나 우리 아이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을 아이들에게 보이면은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진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역시 단단한 마음과 중심을 갖고 전폭적인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이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믿음을 주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어떤 부모님들은 뭐 정말 이름이 있는 대학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되게 많으신데 정말로 부모님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좋은 커리큘럼과 너무 열정 있는 교수님들의 가르침으로 실질적으로 너무 좋은 배우들을 양성하는 학교들도 정말 많이 있으니까 많죠. 네, 정말 많죠. 네, 그러니까 자식들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같이 잘 선택을 하고 믿어주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첨언하자면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아라는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학이라는 게 정말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 있는 대학을 선호하시고 그것도 다 이해를 해요. 이해하고 공감하고 나 역시도 그래 왔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자식을 이쪽 길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중앙대학교 한예종을 보내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게 어쨌든 저도 이제 예고를 나왔고 예종을 나왔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코스를 밟으셨어요, 다들. 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사실 오히려 아이들이 더 본인의 인생이다 보니까 더 조급해질 수 있는데 부모님들마저 같이 조급해져 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안 되시겠지만 저는 말할 자격이 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잘 커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연극영화과를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 어느 대학이든 100% 부모님들이 생각하셨던 느낌과 다르실 거예요.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저희 학부모 간담회 때 저희 교수님이 학과장 교수님이 부모님들께 그러셨어요. 아 애들이 집에 안 들어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학교에 있는 거다. 학교에서 무대 작업하고 선배들하고 작업하고 이러느라고 늦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는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졸업식 때 한예종 졸업식 때 이제 부모님들이 오셨는데 학 교수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부모님들 참 4년 이상 이렇게 자식들 이제 배움 가르치시느라 뒷바라지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놓아야 해요. 놓아야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결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좀 놓고 계셔야지. 그치. 놓고 계셔야지. 우리가 그냥 인문 계열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배우 이쪽은. 그럼요. 뭐야 결론 왜 이렇게 속상해요. 그러니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또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나요? 없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열심히 꿈을 향해 꼭 열심히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지 않게 후회 네. 없게. 결과보다 과정이 부끄럽지 않은.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얼른 맛있게들 마무리 드시고 네,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좋은 얘기를 한번 네. 나눠보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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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